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간략히 시장을 짚어보면요. 오늘은 다른 이슈보다는 선물과 관련돼서 중요한 날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내 개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14포인트 올라서 3,231포인트. 과연 오늘 종가까지 약 2시간 남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 나의 투자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재라든가 소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 주가 상승 컸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달입니까? 네, 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인수전이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올라왔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딘가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 화장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IBK의 안지영 수석연구위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혹 가다가 텔레비전으로 뵙다가 이렇게 실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아, 네, 업계 선배님이신데 저도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은 아직 결정 안 됐죠. 네. 뭐 신세계냐, 롯데냐, 신세계 네. 컨소시엄이냐, 롯데냐. 이제 여기 남는데 이베이 코리아.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곳이 바로 단독 1위, 독과점이 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롯데가 인수할 경우는 이제 2위로 부각되는 네. 거죠. 네, 이런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 식품 배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그렇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매업에 있어서 온라인 침투율이란 거를 한번 좀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소매 산업 내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율이 2017년도에는 31%, 그리고 18년도가 35.8%, 19년도가 41.5%, 그러니까 평균 매년 5%포인트 정도씩 상승해 왔다면은요. 2020년도 작년에는 무려 52.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2021년도 들어와서 최근 발표한 1월, 2월, 3월, 4월까지의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작년 연말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1월에는 51.4%, 네. 그리고 이제 2월이 이제 연휴라든가 이제 영업일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48.7%, 그리고 다시 3월 달에 이제 52.3%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4월 달에 49.3%. 왜냐면은요. 예. 요즘에 이제 3월 달에 약간 보복 소비가 나타났다.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이 4월 달 들어와서는 백신도 많이 접종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가 4월부터는 약간 대면 소비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의 구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이제 일상화했지만 다시 또 오프라인 쪽으로의 외식이라든가 소비를 갖다가 좀 확산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온라인 내 구매율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동안에 또 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이커머스 업계의 뭐 매출의 약간 동향을 좀 짚어보면은 네. 아마 쿠팡이 순매출액 74%를 했다. 이거는 얼마 전에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영업 적자는 3천억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1분기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네이버가 40% 성장을 했고요. 카카오가 50%.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딱 온라인 IT 기업들의 쇼핑 부문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예. 되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이마트의 쓱닷컴이 10% 성장.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의 롯데온이 1.15% 성장. 네, 의외로 유통에서 강자인 롯데가 예. 이커머스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네. 못 내고 있더라고요. 롯데온을 작년에 이제 그 출범을 했지만 그렇죠. 아직은 예. 좀 약간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온라인에서 쓱닷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 포지셔닝을 강화했다면 네. 1분기의 성장률 둔화가 그만큼 신선식품에 대한 트래픽을 맞습니다. 다른 업체 및
뭐 이제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좀 뺏겼다 이렇게 네. 좀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 전체 평균이 14%, 15%대였던 거에 비교한다면 네. 이제 확연히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고성장이 네. 그만큼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든가 배송 서비스라든가 네.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월요일 날 6월 7일 날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 이제 입찰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지금 이제 최종 결정이 안 난 게 2개 업체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더 며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이런 환경에서 작년에 팬데믹을 경험했고 이미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 경험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라면은 올해 한 해는 쿠팡이 이제 자본력을 이제 갖췄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거라는 거에 많은 경쟁 업체들이 더 이제 시장 포지셔닝 강화를 위해서 M&A나 아니면 배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M&A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출연자분들께 이제 말씀하시면은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수석 의원님처럼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인 게 없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네. 당사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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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 띵동 하고 나가면은 네. 제가 가져와야 됩니다. 네네네. 많은 남성분들이 배송하고 픽업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제 섹타컴 홍보가 있고요. 네. 아마 오늘 온 물건은 쿠팡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청정 어떤 식품에 대한 배달은 네. 물론 보복 소비 때문에 조금 줄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참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웃었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그래서 한 올 걸- 한해는 네. 이 이제 좀 매듭을 지어드리면요. 네네네. 이러한 그러시죠. 경쟁 구도가 좀 더 그 포지셔닝 싸움을 위해서 네네. 뭐 M&A가 됐던 프로모션이 됐던 아니면 물류에 대한 투자가 됐던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투자가 됐던 네.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좀 위협적인 부분들도 이미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계속 이 패권 싸움이 네. 연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리 안수석 의원님 보실 때는 누가 더 유력합니까? 된다가 아니고 누가 더 유력한지. 그러니까 얼마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러겠죠. 해석이 되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또 바라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과 또 이 부분이 이제 그 인수대금이 뭐 4조에서 5조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또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력으로는 두 회사가 모두 순차입금을 뭐 평균 4조 정도의 순차입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수를 위해서는 뭐 자산 매각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SPC를 설립한다든가 예. 뭔가 이제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약간 네네. 신세계가 좀 더 재무적인 그런 자본 조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이 아직까지 이제 좀 우왕좌왕한다라든가 네. 좀 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롯데라고 생각해서 저도 딱 어디 업체가 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두 회사 다 간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문현답입니다. 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안수석 의원님은 굉장히 현명한 답을 지었죠. 유리한 것은 신세계지만 롯데가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네. 단정할 수 없다. 그 네. 말씀이죠. 네, 우리가 보통 유통하면 이제 소매하고 화장품을 가장 네. 크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끔 가면 이게 좀 시류에 휘말려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쪽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느 한 산업에서 네. 지속적인 인수합병과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유통산업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데요. 네. 이쪽은 일종의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화장품은 또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되게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양자가 다 같이 이제 성장의 어떤 그 회복 국면에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화장품 사업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 비단 국내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연관해서 본다라면은 뭐 국내 면세점이 또 되게 중요한 채널이에요. 그 그렇죠. 화장품에는. 예. 근데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이 완벽하게 자유로운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내수 유통이
좀 더 이제 성장의 모멘텀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되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바닥권을 통과한다라고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뭐 안 의원님을 모시면은 거의 모든 주식을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도 좋고 유통도 좋고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주식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요. 네. 과연 업종이라든가 종목에서 네. 우리 의원님께서 시청자분들께 꼭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이슈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통은 지금 현재 이제 신세계와 GS 리테일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신세계가 백화점의 이제 그 대면 소비의 모멘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명품 쪽이 워낙에 강한 성장세를 그렇죠. 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받고 있고요.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영업 환경이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지만 작년 대비로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임차료가 정상화돼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직 고객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가 감면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작년 대비 이제 면세점에서의 이제 영업이익 개선, 이 두 가지가 이제 신세계에게는 좀 안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이제 앞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매하시는 거에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6월 29일부터 7월 이제 15일까지 거래 정지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이제 편의점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이제 경쟁 그 종목인 BGF 리테일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합병이 찬성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예, 편의점이 이제 대면 소비로 돌아설고 또 네. 특수입지 애들이 이제 그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의 편의점 그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네. 합병의 이슈까지 더해진다라면은 GS 리테일이 또 하반기에 네. 예, 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코스맥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모레 LG가 맞습니다. 이미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좀 아웃퍼폼을 했어요. 근데 코스맥스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약간 그랬죠. 예, 조정이 예, 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 내수에서 이제 중국 내수의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화장품 신제품 출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맥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아.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코스맥스는 좀 안정적으로 좋은 그 시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의 주가 조정이라든가 이슈는 있었지만 네. 영업 환경은 되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코스맥스 이렇게 좋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님은 말씀 끝나고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질문합니다. 네. 왜? 원래 준비했으니까요. 네. 네. 그 중국 화장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아는 것은 이제 LG 생활 건강하고 네. 아모레 퍼시픽이 네. 굉장히 이제 탑2 아니겠습니까? 네. 요 두 개의 중국 진출 현황 그리고 영업 여건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국내 면세점 관련돼 가지고 네. 조금 관련이 높은 네. 종목을 한번 말씀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다 이제 면세점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국내 면세점의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 화장품을 또 100이라고 놨을 때 네. 안타깝게도 수입 화장품 비중이 또 한 80%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 한 10%에서 20% 사이를 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LG의 후와 아모레의 네. 설화수라고 놓고 본다면 네.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이제 뭐 4월달, 5월달에도 나름대로의 이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이 이제 그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네. 6월 18일에 이제 중국의 대형 온라인 이벤트인 네. 딩동닷컴 데이라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예, 예, 예. 알리바바의 이제 광군제가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판 광군제인데요. 예, 예. 그때 또 이제 되게 순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뭐 후가 4등, 그다음에 설화수가 뭐 7, 8등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이번 상반기 행사에서도 두 회사는 탑10 안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질문 주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의 그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네. 영업은 안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랑 같이 나가는 분들은 주로 국내 화장품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외국 상품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 전 질문이겠네요. 네.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 아까 잠깐 언급해 네. 주셨는데요. 네네. 이 합병, 왜 합병을 하는 것이며 그 어떤 기대 효과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7월 1일자로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이제 합병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두 회사는 지금까지의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국내 편의점 업계의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편의점 1위를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GS 홈쇼핑의 경우에도 국내 홈쇼핑사들 가운데서는 TV 부분에서 이제 1등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GS 그룹 내에서 양사가 별로 이제 시너지를 올리지는 못했었어요. 아. 예, 각각의 분야에서는 1위일지 모르지만 예, 예. 지금 이제 모든 인더스트리가 이커머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두 회사가 당연히 이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룹 내부에 네.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합병법인으로 탄생되고 나면은 달라지는 점은 기존의 편의점 사업부와 홈쇼핑 사업부는 그대로 있지만 네. 이커머스 사업부가 새로운 이제 부문으로 별도로 이제 새로운 부문으로 집중 양성하겠다라는 거고요. 2025년도까지 회사가 제시하는 이제 탑라인의 치고권은 네. 25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25조 원이요? 예,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가운데서도 디지털의 경우에는 5조 8천억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디지털 부분이 1조 3천억이었던 거에 비한다라면은 네. 특히 디지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뭐 투자도 이제 총 투자 1조가 넘어가는 규모 중에서 특히 한 8천억 이상을 갖다 또 디지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물론 향후에 2025년이라는 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 실행되는 과정에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 모든 합병의 이제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 산업의 국면에 네.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부분에 맞게 가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판단됩니다. 네. GS 리테일 그리고 GS 홈쇼핑이 시너지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합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두 개 합쳐가지고 좋은 시너지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유통, 화장품, 패션, 면세점 다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세요. 어느 네. 국한대 받지 마시고 네네. 이 종목만큼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좀 포인트를 드리면 이제 신세계나 GS 리테일, 코스맥스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코웨이를 언급을 못 드렸는데 코웨이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넷마블이라고 하는 게임 업체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그 이전까지는 굉장한 배당 매력주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바뀌고 난 다음에 차입금을 갚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 매력주는 아닌데 네. 그러는 동안에 워낙에 이제 좋은 실적에 비해서 많이 이제 눌려 있었고요. 근데 최근 1분기 때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미국 법인에서의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실적들을 갖고 오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당분간도 뭐 계속 이어질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코웨이를 또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웨이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 말에 중국 네. 제2전반기 광군제 네. 그때 우리 또 네. 그 안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많은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우리 안지영 수석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